오늘 1부 하고, 지금 40명 이제 들어왔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가 안 들리나? 왜 이래?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 그래요? 제 마이크에서 왜 반응이 없지? 아, 된다, 된다. 네, 들리고요. 중간에 질문은 채팅창에 남기시고, 이제, 이게 뉴만 키네시올로지 제가 4판이죠. 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맨날 계속 보는 파트예요. 저 혼자서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쉽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계속 보면서도, 야, 이거 어렵구나. 그리고 구조적인 거를, 운동학에서 구조적인 거를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뭐 고관절 재활 세미나든 그런 걸 갔을 때, 그냥 아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네. 솔직하게, 뭐, 저기 베테랑 물리치료사들조차도 뭐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외우고 진행하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자꾸 계속해서 보는데도, 그래도 저도 좀 아직까지도 제가 그냥 기초기능의 해부학 할 때처럼 막 수술 나오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부 하고요. 이어서 할 2부를 이번 주 금요일 밤에 할지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똑같이 할지 그건 제가 정할게요. 어쨌든 2부는 같이 갈 겁니다. 네. 자, 교재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 교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페이지. 그리고 저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유료로 한 건데도 이거 잠깐만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PDF를 제가 유료로 유료로 제가 PDF 편집을 유료로 제가 샀거든요. 근데도 이게 줄 치는 게 되게 이상하네. 정말. 자, 아무튼 갈게요. 우리 기능해부학에서 요거 제가 다 이거 뭐냐. 이거 봐봐. 제가 이렇게 줄을 칠게 어쩔 수 없어요. 파란색으로 지금. 요거 경사각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예, 경사각. 미치겠네.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번 동그라미를 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내가 가져와서 쳐야 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세요? 미치겠네. 한 번 할 때마다 자꾸 이거를 내가 해야 되네. 강조.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잘 보세요. 우선 이 경사각은 무슨 면이죠? 해부학적? 앞에서 봤을 때죠. 관상면이죠. 관상면에서 봤을 때 이거 A, 우선 노멀.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거는 우리 피트니스 업종이니까 우린 물리치료사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는 없어요. 뭐로 판별할 수 있죠?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딱 앞에 관상면을 찍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물리치료사야. 그러면은 MRI래. 엑스레이를 봤어. 그럼 이렇게 A처럼 돼 있어야지 우선은 정상적인 인클리네이션 경사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B, 콕사바라죠. B, 콕사바라. 주로 누구? 여성분들이 많아요. 예. 콕사바라.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B, 콕사바라. 자, C, 콕사발가.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자, 빨간 점 보세요. 이 빨간 점 보이시나요? 빨간 점을 A, 정상에서 봤을 때 어떻죠? 일치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관절의 적합성. 요거 지금 관골 구은 건 다들 아시죠? 고관절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대퇴골 머리랑 이 관골구의 가운데 이 둘 다 중심선을 맞추는 거야. 일치성. 이 관절의 적합성, 일치성이 A처럼 돼 있어야지 최적의 정렬이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밑에서 나와요. 이렇게 돼야 돼, 누구나. 예. 근데 문제는 B처럼.
좀 발음이 어렵죠. 콕사바라, 콕사바라, B 형태가 있고, B 어긋난 거 보이세요, 지금? 어긋난 거 보이죠? 자, C도 어긋났죠. 콕사 발가. 예. 두 가지 다 어긋난 형태예요. 그래서 저런 어긋난 형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사각이, 노멀은 125도죠. 125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콕사 발가는 105, 그러니까 125도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5도보다 넓어지는 거, 저거를 이제 콕사 발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네요. 참고로 여러분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거기에 잘 봐봐요. 이렇게 써 있나요? 안쪽 휜 엉덩 관절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안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안굽이라고 써 있지 않아? 안굽이? 그쵸, 안굽이라 써 있죠? 지금 교재에. 아니에요? 네, 자, 봐봐요. 이거, 여기 봐봐. 안굽이라고 돼 있잖아. 안굽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번에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열어드릴게요. 여기. 자, 보이시죠? 교재에 안굽이 엉덩 관절 써 있죠? 저게 바로 신용어잖아. 신용어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 볼게요. 다시. 보여드린 교재는, 제가 들고 있는 건 여러분한테 없어요, 이거. 여기 보면은 안쪽 휜 엉덩 관절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신용어는 지금 여러분 드린 교재가 맞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 뉴만 4판이 나오면서 또 저렇게 신용어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물리치료사들, 나이 40 넘는 물리치료사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내방고라고 이렇게 불러요. 내방고. 예. 콕사발화를 내방고라고 부릅니다. 그럼 콕사발가는 외방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더 많아진 거예요. 참 황당합니다. 용어가 많아져서 황당한데 뭐 뉴만 4판이 그렇게 나왔으니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방구 이제 내방구가 뭐냐면은 몸의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선에서 이 대퇴골 뼈다구가 몸의 중심 안쪽으로 내측으로 들어온다. 내방구. 그럼 외방구는 몸의 중심선에서 이 대퇴골이 바깥쪽으로 간다. 그래서 외방구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부용어 관점에서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제 교재로 갈게요. 이게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볼게요. 그래서 콕사는 고관절을 의미하는 거고 엉덩관절 신용어죠. 콕사는 고관절을 의미하는 거고 자, 볼게요. 이런 비정상적인 이제 어, 넓적다리뼈 대퇴골입니다. 신용어 다 신용어예요. 넓적다리 대퇴골 그리고 몸통 각도는 대퇴골과 몸통 각도 이거죠. 여기 봐봐. 지금 이 각도 105도, 140도, 125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절구 사이에 절구가 뭐예요? 관골 구조 절구 사이에 관절 적합성을 변경시켜 엉덩관절에 생체 역학적 스트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예요. 심한 정렬 불량은 관절에 탈구나 스트레스성 퇴행을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자세히 풀어내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A는 정상이잖아. 그럼 B와 C 중에서 지금 여기 봐봐. B와 C 중에서 누가 더 고관절의 탈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B와 C 중에 누가 더 만약에 고관절이 탈구된다 하면 누가 더 크다? 한번 볼게요. 아니죠. C죠. 예, C예요. 예, 왜 C죠? 잘 봐봐. 지금 이 대퇴골의 머리가 지금 만약에 이 콕사 발가가 자, 제 손 보세요. 이게 지금 B예요. 콕사 발가.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B 콕사 바라. 그러면 C는 콕사 발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돼요? 각도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열리잖아. 그러면 대퇴골 머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여기 있던 게 점점점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탈구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기 때문에. 예. 이해됩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C가 더 탈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고객을 만날 때 고관절이 탈구된 사람을 탈구가 좀 일어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레슨 한참 할 때 못 봤었고요. 아무래도 저 정도는 이제 우리 쪽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해주시고요. 오늘 이따가 중후반부에는 요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비틀림에 대해서. 이거 토전이죠. 비틀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은 이제 응용을 합니다. 지금 어디서 응용하냐? 이거 ABC 있잖아요. 이거를 밑에서
한번 복습 겸 응용할게요. 자, 여기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인 건데 거의 우리 수험생들이 잘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응용해 드릴게요. 여기 피세요. 기본만 좀 훑을게요. 자, 그리고서 심화 이론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훑고 나서. A는 제가 짝지어 놓은 거예요. 노말이죠. 가장 좋은 포지션이죠. 그랬을 때, 봐봐. 다리 정렬도 좋아요. 이렇게 좋다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 무릎 정렬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밑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네, 노멀한 이런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B에서 보겠습니다. 콕사 바라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퇴골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퇴골 방향이 콕사 바라는 여기가 좁아지잖아요. 맞나요? 여기가 좁아지죠, 각도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네, 대퇴골이 노말보다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온다. 맞습니까? 그래서 콕사 이제 바라 내방고죠. 내방고 체형은 이 각이 심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각이 좁아질수록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이 좁아질수록 구조적으로 대퇴골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맞나요? 구조적으로. 근데 여기다가 심지어 이 여성이 왕골반이야. 심지어 왕골반이야. 만약에 심지어 왕골반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큐각. 우리 다들 기억나나요? 큐각? 큐각이 냅다 커집니다. 그러면서 무릎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 많이 구조적으로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콕사 바라 체형은 콕사 바라 이런 체형은요. 뭐가 문제다? 대퇴골이 안쪽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무릎 이게 X자 형태의 무릎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럼 이렇게 X자 형태의 무릎이 되면 뭐가 문제죠? 이제 우리가 제뉴 발굼이라고 해서 제뉴가 무릎이에요. 제뉴가 무릎. 외반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반슬 표현해서 넉니라고도 하는 거야. 넉니 영어로 두 가지 영어를 써요. 제뉴 발굼, 넉니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무릎을 확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차이 느끼나요, 지금? 제뉴 바룸하고 내반슬하고 차이 느껴요? 얘는 오다리죠. 맞나요? 이 오다리? 오다리고 얘는 X다리잖아요. 여기 X, 이게 오다리, 이런 관점이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오다리 또 우리가 뭐라 그래? 보우레그라고도 하고요. 그 무릎의 방향을 보세요. 네. 어떤 거죠? 콕사 바라, 내방구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X다리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콕사 바라 체형은 무릎이 어떻게 된다? 이 안쪽이, 맞나요? 이 안쪽 인대나, 맞죠? 안쪽 인대, 내측, MCL이죠? 내측 인대, 그리고 십자인대도 스트레스 갈 거고, 내측 인대 스트레스 가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기 사이에 연골 껴 있죠? 메니스커스 연골 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절에도 관절, 연골 자체가 또 붙어 있을 거고, 그럼 연골 입장에서는 어디가 스트레스 많이 가죠? 이 외반슬은 연골 입장에서 어디가 스트레스 많이 가요? 상대적으로 쉽게 딱 표현했을 때 제가 한번 문제 내볼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X다리는 인대는 상대적으로 내측이 아무래도 많이 가겠죠. 봐봐.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연골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 바깥쪽이죠. 네. 상대적으로 바깥쪽 연골이 찝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안쪽은 인대가 더 내측인데, 물론 가운데 십자인대도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자, 외반고. 외반고죠. 각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러면은 대퇴골이 안으로 오는, 반대로 그냥 해석해 주면 너무 쉽죠. 반대로 해석해라. 그럼 대퇴골이 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가겠다. 맞죠? 그러면서 경골이 또 이렇게 안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예,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오다리죠. 오다리 체형은 어디? 바깥쪽의 외측 인대들이 스트레스가 커지고 여기 봐봐. 가까이 단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연골은 어디가 스트레스가 커진다? 안쪽에서.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남자가 X다리 많던가요? 아니죠. 여성이 많죠. 근데 거기다 또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인 거죠. 맞습니까? 교정이 안 되죠. 저 교정 안 됩니다, 지금. 예. 구조적인 거야. 근데 우리 다, 여기 다 대부분 피트니스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좀 오바예요. 회원님, 엑스레이 가져와 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거는 조금 좀 도를 지나친 피트니스인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엑스레이가 진짜 이거 보기가 되게 확실한 건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니시는 정형외과 있으면 거기서 물리치료사한테 한번 이것 좀 확인해봐 달라 해주세요. 이 정도는 좀 어쩌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면은 뭐 주변 뭐 물리치료사 지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발에서 보면은
발은 제가 사진이 없지만, 자, 이렇게 통합적인 거잖아요. 지금 ABC 제가 통합을 해놨죠. ABC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딱 확연히 보이죠? 그러면 자, 한번 채팅창에 써보겠습니다. 자, 얘가 B예요. 얘가 C예요. 그쵸? 혹사 바라 발가. 누가 발이 프로네이션, 엎침 되겠습니까? 네, 엎침. 누가 발이 엎침이 되죠? B와 C 중에? 당연히,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투표. 아, 또 C가 나오네요. 네. 우리 저기 잘하시는 강면쌤이 C라고 실수했어요. B죠, B. 예. B타입이 상대적으로 예, 발의 프로네이션, 엎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B타입은 이제 저렇게 발의 엎침이 좀 구조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평발. 예. 평소에는 평발이 아닌데 이제 본인이 저런 체형을 통해서 기능성 평발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또 만들게 돼요. 이게 발이 엎침되기 때문에 자꾸 체중이 실릴 때 뭐 달리기 할 때 그럴 때만 자꾸 발이 엎침이 과해지면서 예, 기능성 평발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페이지 펴보세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처음 보실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놨죠. 되게 읽어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름 그래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우선 얘가 노멀이죠. 자, 노멀이라고 할게요. 정상입니다. 딱 봐도 125도 정상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가운데 지금 봐봐. 보라색 점 보이시죠? 가운데. 네, 여기가 이제 고관절의 중심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봐봐. 여기는 뭐라고 볼까요? 뭐야? 힙 에이비덕터의 포스 힘. 뭐죠? 고관절 외전에 대한 힘이에요. 그럼 쟤 누구라고 볼까요? 저쪽에 있는 근육. 다 같이 입으로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입을 왜 가만히 있나요? 저기서 이제 옆으로 드는 근육 있잖아. 딱 하나. 고관절 외전의 1등. 중둔근이잖아요. 예. 중둔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전자에 붙어서 중둔근이 이렇게 위로 힘을 줄 거잖아요. 맞나요? 걔잖아요. 자, 지금 빨간 화살표를 중둔근이라고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 축에서 여기까지 이 파란색의 거리. 이 거리가 중둔근이 힘을 쓸 수 있는 약간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지렛대가, 잘 봐봐. 저 파란색 지렛대가. 자, 여기 얘가 누구죠? 지금, 예, 여기. 자, 1번 얘 누구예요? 콕사 발가예요? 발아예요, 발가예요? 예, 내반고예요, 외반고예요? 안쪽으로 각도가 이렇게 지금 좁아졌으니까 뭐예요? 얘 내반고죠. 구용어로 맞죠? 내반고입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외반고죠. 외반고. 예, 저도 신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구용어로 말하겠습니다. 얘는 외반고죠. 맞죠? 외반고. 혹사 발가. 얘는 바라. 얘가 바라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고관절 중심 축은 봐봐.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봐봐. 축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렛대가 셋 다 다르죠. 이해되나요, 지금? 지렛대가 좀 셋 다 다른 거? 자, 그럼 볼게요. 정상적인 가운데 노멀이랑 이 콕사 발가가 거의 90도야.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이 사람. 그러면 누가 더 길을 것 같아요? 누가 더 길까요? 지렛대가. 뭐 여기선 지금 정확히 차이 안 나지만. 누가 더 길까요? 실제로 콕사 발가가 심해진 사람이 여러분 교재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노멀보다요. 얘가 더 길어집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콕사 발가가 지렛대가 더 길어져요. 네. 그럼 봐봐. 죄송해요. 콕사 바라. 죄송합니다. 바라가 더 길어진다고. 지금 B가 누구보다 정상 노멀보다 지렛대가 더 중심축에서 길어진다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근데 반면에 콕사 발가 C는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짧아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노멀이 물론 가장 좋은 거죠. 맞잖아요. 노멀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지렛대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변형된 콕사 바라가 맞나요? 콕사 바라가 더 좋아진다. 지렛대는. 자, 이거 지금 제 대퇴골 보이세요? 이게 이제 뭐예요? 노멀이죠. 예. 그럼 콕사 바라는 여기 안쪽 각도가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전자가 위로 솟구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멀어져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뢰팔이 길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좀 유리하구나. 오히려 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거 그래도 한번 조금 훑고 넘어갈게요. 왜 이거를 좀 풀냐면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 뉴만을 볼 때, 자, 보세요. 음, 우선 이거 볼게요. 글씨 잘 보이나요? 이 정도 크기면 잘 보일 것 같고요. 우선 이건 앞에 수술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저는 아직까지 본 적 없지만 이 저기 뭐야 이거를 각도를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바라예요. 혹사 바랍니다. A. 요 A.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관절의 일치성 맞추려고. 아까 그 점 기억나죠? 빨간 점. 그 빨간 점의 관절의 일치성을 맞추려고 일부러 수술을 통해서 맞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일부러. 수술을 통해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게, 자, 여기 보면요. 이런 어떤 그 대퇴골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 관절의 일치성을 맞추는 수술이 왜 필요하냐. 예, 절구에 맞게 보세요. 변형식을 포함한다. 이 수술의 목적은 고관절 체중 부하면의 일치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 충격 흡수를 위해서, 조기 퇴행 예방을 위해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어 이제, 정상적인 노말 포지션이 아닌 사람들은 콕사 발화가 되게 심해. 혹은 발가가 심해.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맞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왜 필요한가? 이제 제가 이론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나옵니다. 이제 잠시만요. 페이지가 네. 여러분 여기 펴보세요. 여기 이론을 좀 훑고 나름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하, 하고 나서 좀 아까 봤던 다시 방금 그 전 있죠. 거기로 다시 갈게요. 여기 다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자, 원인대 처음 들어보죠. 리가만텀 테레스라고 합니다. 원인대 이게 뭐냐면 아이고, 펜이 안 그어지냐 미치겠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죄송한데 펜이 안 그어지네. 이거 어떡하지? 음,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유료로까지 구매한 건데 이게 잠시만요. 20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다른 걸로 얘를 열어놓고 네, 열어놓고 저거 열리는데 좀 파일이 커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잠깐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아직 지금 제가 다른 그 뷰어로 열었는데 그게 좀 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좀만 기다리시고요. 우선 좀 답답하더라도 이걸로 먼저 할게요. 원인대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대퇴골 머리에 여기 보이나요? 대퇴골 머리에 인대가 하나 달려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인대가 바로 이제 원인대인데 저 인대는 어디랑 연결돼요? 여기랑 연결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했을 때는 봐봐. 이게 지금 골반 제가 뼈 들고 있으니까 이 골반에 관골구가 있으면 대퇴골의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 대퇴골의 머리에서 이 관골구, 요 안에 저렇게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고관절을 결국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인대가 하나 있더라. 요 질긴 인대가 하나 있더라. 그게 원인대다.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근데 어차피 이따 다 볼 건데, 여기 절구 테두리 기억하세요. 절구 테두리 보이시나요? 아세타블라 레이브럼 해가지고 절구 테두리 기억해 주시고요. 절구 테두리. 테두리는 어딨냐?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테두리. 고관절을 이렇게 테두리 형태로 감싸요. 마치 절구 테두리는 고무 패킹 같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꽉, 이렇게 뭐 병 같은 거 닫을 때 고무 패킹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텀블러 같은 거. 예. 그런 고무 패킹 역할을 하는 게 절구 테두리다.
기억하시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루네이트 서페이스라고 해서 반달면 보이시나요? 반달면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반달면은 여기 봐봐. 마치 초승달처럼 여기 지금 가운데 잠시만요.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반달면? 이게 반달면이에요. 예, 초승달처럼 생긴 거.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열렸네요. 뷰어가 열렸으니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쉽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열렸다. 잠시만요. 요거 제가 이제 이거는 필기가 잘 돼요. 잠시만요. 이제 필기 잘 될 겁니다. 야, 진짜 됐어. 네, 됐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절구 오목 보이죠? 아스타블라 포사. 절구 오목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골구가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관골구 안에 또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더 파여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관골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파여 있다고, 저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봐. 대퇴골 머리가, 저 둥그런 머리가 관골구에 꼭 꼈어요. 꼭 끼웁니다. 그랬을 때 절구 오목은 한 번 더 파인 곳이죠. 저기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저기까지는 닿지 않죠. 대퇴골 머리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원인대는 저 절구 오목의 일부분에 저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박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절구 인대라고 해서 트랜스버스 아세타블라 리가먼트라고 해서 가로 절구 인대가 또 밑에 제가 한번 파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반달면 있죠. 반달면의 밑부분을 이렇게 또 가로 형태의 인대가 또 메꿔주고 있군요. 예,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절구동맥은 뭘 하느냐? 여기 지금 적혀 있지만 쉽게 전 표현할게요.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아동일 때는 이 저기 원인대를 통해서 봐봐. 대퇴골 머리랑 이 관골구랑 연결돼 있잖아요. 저 원인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혈액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 역할이 거의 없어지더라. 이렇게 문헌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혈액 공급이 저기를 대퇴골 머리가 이 관골국을 통해서 원인대를 통해서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 그러면 뭐야? 어렸을 때 뭔가 다치고 그러더라도 또 회복이 빠르고 그렇다는 거죠. 저걸 통해서도. 근데 나이가 들면은 거의 혈액 공급이 원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원인대의 역학적 역할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보세요. 원인대의 역학적 역할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 고관절에 어느 정도의 기능적 안정성을 분명히 제공한다.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은 연구가 좀 덜 발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비교적 극단적 움직임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더라. 자, 그러나 기능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양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게 기능적 안정성 뭐야?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관절에 대한 기능적 안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진 않으며 건강한 관절 주머니 인대와 자, 여기서 또 건강한 관절 주머니 인대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갸우뚱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 교재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봐봐. 고관절에 이 고관절 앞쪽인 거 이해되죠? 고관절 앞쪽에 여기 Y인대라고도 부르죠. 얘가 이제 장골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엉덩 넓적달 일리오 피머럴 리가먼트 장골 대퇴인대인데 얘가 두 개를 이렇게 Y자로 돼 있죠. 봐봐. 거꾸로 된 Y자. 그래서 Y인대라고도 불러요. 얘는 인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대로 손꼽힙니다. 기억하세요. 인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인대 중에 하나가 고관절의 Y인대다. 예. 얘는 고관절 앞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지금 제가 중력선 해놨죠. 이거 봐봐. 중력선 해놨죠. 요거 좀 있으면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잖아요. 지금 똑바로 서 있을 때 이 빨간색 중력선입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잠깐 해석할게요. 지금 해석할게요. 별표 치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중력선이 귀 뒤에서 떨어지네요. 귀 뒤니까 대략 유양돌기에서 떨어지겠죠. 그쵸? 잘 봐봐. 그 다음에 중력선이 흉추에 어딜 지나가? 앞을 지나가네요. 흉추의 앞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등은 구부리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흉추의 앞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럼바의 뒤쪽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허리는 꺾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지금 여기 보라색 가운데 여기 좀 두툼한 거 있네요. 그죠? 요건 뭘까요?
그러니까 대략 청골의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요추 아래쪽, 청골 위쪽. 그래서 그 앞쪽을 약간 지나가요. 청골은 앞쪽으로 기우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허리랑 같이 뭐 동반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고관절 중심축이에요. 고관절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중력선은 정상적인 체형 관점에서 중력선은 고관절의 중심축에 어디를 지나가요? 뒤를 지나가죠. 뒤를 지나간다고. 예. 앞을 지나가면은 고관절을 자꾸 접으려고 할 건데 뒤를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신전, 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관절의 축의 뒤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수동적으로 누가 지지하냐? 바로 지금 이 인대예요. 앞쪽에 있는 강력한 고관절 인대들이 얘네가 건강해야 똑바로 서 있을 때 지금 이 앞쪽에서 인대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대의 수동장력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대잖아요. 이해됐어요? 또 그거랑 누가? 장요근 같은 애들. 여기 장요근이 또 이제 여기 힘줄이 여기 봐봐. 여기 잘랐잖아. 장요근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맞습니까? 장요근 혹은 고관절의 대표적인 이 강력한 이 Y인대. 예. 이해됩니까? 그럼 자, 거기다 또 별표 치고 하나 써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고관절 인대가 건강해야 되겠죠? 이 녀석이. 맞아요? 그러면 자, 얘가 언제 혹사당할까요? 저 인대가 혹사당하는 기전을 빨리 채팅창에 써보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칭. 맞습니다. 네. 고관절 앞쪽을 과도하게 신전하는 스트레칭이에요. 네. 스트레칭 관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예, 다리를 뒤로 많이 꺾거나 차는 행동들을 하면 여기가 계속 팽팽해집니다. 과도하게.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고관절 앞쪽을 우리가 여성분들이 고관절 앞에 막 늘리는 스트레칭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요가에서도 그러고 막 그런 자세 많지 않습니까? 발레에서도 그러고. 그런 게 이 강력한 인대를 자꾸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그런 스트레칭을 뭐 요가에서 코브라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코브라 자세도 다 알죠? 쭉 하면서 고관절 앞쪽 여기가 팽팽해지면서 굉장히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해주고 운동 끝나고 잠깐 해주고 그런 건 괜찮은데 그거를 생활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여성분들 많아요. 진짜로. 생활하는 분들. 그런 거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왜? 얘는 강력해야 돼. 예. 아무래도 무용수들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다리를 뒤로 꺾는 게 많으니까 그런 꺾는 상황에서 얘를 되게 팽팽하게 자꾸 신장시키거든요. 예, 얘는 강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유지가 된다? 똑바로 서 있을 때 중력에 대해서 수동적인 구조물이야. 얘는 봐봐. 내가 힘 준다고 해서 힘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얘는 수동적인 거야, 인대는. 그냥 강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스트레칭으로 얘를 망가뜨려 놓으면은 여기서 지지가 안 돼요. 그럼 펠빅이 앞으로 쭉 밀릴 수도 있고요. 이해되나요? 펠빅이 앞으로 쭉 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스트레칭만 그럼 그러나요? 한 가지 더 별표치고 적어볼까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뭐가 있죠?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에요. 네. 여러분, 그럼 오래 앉아있는 직업은, 이거 쪼그려 놓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래 앉아있으면 여기가 이제 짜그러져 있겠죠. 운동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직업이에요. 상담직이에요. 124 상담직입니다. 그런 경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어쨌든 기능이 약해지니까. 예, 어쨌든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그럼 뭐가 있죠? 저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뭐 가벼운 달리기, 뭐 스쿼트도 좋고 가벼운 달리기도 좋고 가벼운 달리기 같은 게 저는 매일 20분 정도는 뛰려고 하거든요. 20분. 저 많이 안 뛰어요. 저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도요. 20분 달리기 하고 왔어요. 딱 그 정도. 예. 물이 안 가는 선, 무릎에, 발목에, 예, 고관절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20분 정도만 좀 빡세게 하고 옵니다. 자, 다시 갈게요. 내가 뭐 하다가 이거 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할 거 있는데. 네. 여기서 뭐 하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이 원인대 하다가, 원인대의 기능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양은 명확하지 않으며, 건강한 관절주머니 얘기하다가, 예. 방금 보여드린 게 관절주머니고 인대예요. 하나의 이제 인대나 관절주머니 결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대와 주변에 활성된 근육들에 의해 발생된 안정성보다는 상당히 적더라. 예. 그러니까 원인대가 그래 나름 고관절을 연결해 주니까
하나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긴 한데, 방금 말했던 인대나, 그쵸? 관절주머니 인대 봤잖아요. 걔네나 근육보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중요한 거, 이거 한 번만 더 읊고 할게요. 봐봐요. 원인대의 상대적 안정화의 역할은 좀 더 별표 치세요. 좀 더 우세한 안정자가 약화되었을 때. 그러면은 답 알죠? 좀 더 우세한 안정자가 누구예요? 한이쌤. 인대랑 근육이라니까요? 맞죠? 관절주머니, 인대들하고 근육들. 걔네가 더 우세한 안정자잖아. 근데 걔네가 약화되었을 때, 맞죠, 맞죠? 그럼 누구죠? 약화되었던 사람은? 그렇죠.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10년, 20년 동안 잘못된 스트레칭 그런 거에서 이미 망가진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원인대가 2차적으로 나타나서 관절을 이제 보강시킨다. 이런 거죠. 그쵸, 그쵸.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또는 엉덩관절 형성 이상.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제 고관절이 예를 들어서 관골구가 좀 이제 얕게 형성돼 있거나 뭐 그런 아예 선천적으로 뼈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이 절구가 관골구죠. 절구가 이 대퇴골의 머리를 충분히 감싸지 못할 때, 예. 그쵸? 비구이형성증 그런 거. 그런 것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이거죠. 네. 자, 우선은 이제 또 여기를 제가 이제 엄청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 파트. 근데 미리 요거 밑에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원인대는 결국은요, 이런 통증을 지배하는 이런 뭐 자율신경 종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제. 걔네들, 그러니까 원인대 자체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신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손상되거나, 역학적으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았을 때, 흔히 말하는 고관절 어떤 신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뉴마에서 말하고, 이게 참고문헌이 뒤에 175번, 267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원인대가 손상받았을 때. 그쵸, 그쵸. 이거 그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원인대가 손상받았다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지. 의사들도 잘 모를걸?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참고문헌들이 있어요. 뒤에 175, 267.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왔잖아. 봐봐. 원인대가 언제 2차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렇죠. 고관절의 인대, 근육, 걔네들이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뭔가 되게 다 약해진 거라고. 근육이랑 인대 얘네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혹사당해서 약해진 사람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인대가 고객들이 진짜 손상당했는지 우린 절대 몰라. 하지만 그게 고관절 심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고객은 우리가 뭘 케어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올바른 운동을 시키면은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저런 인대를 통한 인대의 과사용을 통한 어떤 관절 속 통증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운동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원인대는 2차적인 안정성 구조물이고 인대나 관절 주머니들 근육 장요근 같은 그쪽 주변 근육들이 핵심 근육이 망가졌을 때 2차적으로 나가는 게 안정성을 담당하는 게 원인대기 때문이다. 예,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다. 왜? 우리는 운동 전문가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필기할 게 남았죠. 중요한 거. 우리 뭐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이런 기계적 수용기, 메카노 리셉터 이런 거를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거 이제 풀어드릴 건데, 자, 원인대는 리가만텀 테러스라고 했죠. 많은 기계적 수용기와 자유신경 종말, 프리너브 엔딩 같은 이것을 이제 신경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유 감각성 감각 피드백 또는 통증성 감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고관절의 간접적인 안정성이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거더라. 아, 너무 어렵죠, 말이.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이제 풀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풀면은, 자, 제가 다 적어놨고, 이제 이거를 적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문제야.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이해시키는 게 또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기계적 수용기 메카노 리셉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기계적 수용기는 지금 보이죠? 화면? 어, 자, 외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자극.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 내부에서 자극하는 물리적 자극이 뭐죠? 그러니까 물리적 자극을 기계적 자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기계적 수용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기계적 수용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밑에서 정리할 건데, 아이고, 뭐야, 그래? 어. 자, 그럼 자, 물리적, 기계적 자극이 뭐죠? 자, 달리기 해보세요. 달리기 해보세요. 스쿼트 해보세요. 그럼 스쿼트 하면 허리랑 무릎에 부담 많이 오죠? 달리기 하면 무릎에 부담 오죠? 그런 게 기계적 자극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느껴? 저런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감지하는 내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쿼트를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죠? 그럼 그게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 이해됐어요? 그 감지하는 거지. 감각 수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을 감지하나? 압력, 관절의 압력이 가해지겠죠. 예, 늘어남이 생기겠죠. 뭐 인대든, 그쵸? 근막이든 늘어남, 근육이든 다 생기겠죠. 장력, 텐션이 발생하겠죠. 예, 진동, 진동도 그죠 일부 있을 수 있죠. 뭐 뛰거나 하면 진동도 오잖아요. 맞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관절에 가해지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뭐 누가? 예, 메카노 리셉터 이런 기계적 수용기들이. 자, 대표적인 기계적 수용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필기 잘하고 있습니까? 송민환 쌤? 네. 자, 우선 우리가 다들 아는 거 금방추. 제가 우선 필기하다가 영어는 다 좀 제껴뒀습니다. 금방추 뭐죠? 머슬 스핀들. 예. 근육 속에 방추 섬유에 있는 근육의 길이 변화, 근육 속에 치렁치렁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날 때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하나의 센서 같은 수용기죠. 그다음에 골직원 기관, 뭐라고 하죠? 골지 텐던 올간 이렇게 얘기하나요? GTO라고 약자로 하죠. 약자로 GTO 쓰면 됩니다. GTO는 어디에 있죠? 힘줄. 예, 힘줄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럼 힘줄은 어디 있습니까? 근육의 기시와 정지에 항상 힘줄로 마감이 되죠. 그럼 그 힘줄에 누가 있다? 예, 힘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이제 GTO다. 그럼 이제 근육 속에는 금방추, 머슬 스핀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근육의 양 끝에 기시와 정지에는 힘줄이죠. 거기에는 GTO가. 그래서 이제 금방추와 이제 GTO가 대표적인 이제 고유 감각 수용기에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 고유성성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GTO는 특징이 이제 근육에 어떤 큰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제 수축하면 힘줄이 팽팽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이제 텐션을 느끼면서, 과도한 힘이 가해질 때 근육에, 그럴 때 힘을 억제시키는, 힘줄이 손상당하지 않게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GTO라고 제가 해부학 때 설명을 했었었고요. 초반에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관절 수용기 뭐예요? 조인트 리셉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관절의 조인트니까. 그럼 밑에 피부 수용기는 뭐라고 할까요? 피부 뭐죠? 큐테니어스. 예, 큐테니어스. 예, 리셉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예, 조인트 큐테니어스 침 나오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관절 수용기에는 그럼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관절랑, 예, 관절 주머니, 관절랑 같은 말입니다. 관절랑, 관절 주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게 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그 고관절 앞에 있는 인대들, Y인대 이런 것들. 걔네들 하나의 관절랑, 관절 주머니, 그리고 인대 다 같은 비슷한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대, 그리고 근막, 다들 아시는 근막. 특히나 별표치고 거기다 쓰세요. 근막에 흉요근막 우리 대표적으로 기억나죠? 근막에 뭐가 많이 좀 분포돼 있다? 자유신경 종말. 이 자유신경 종말은요. 여기 지금 교재에도 나오지만 여기 프리널브 엔딩 써 있죠. 얘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지를 막 얇게 세세하게 막 쳐져 있어요. 여기저기 몸에 많아요. 쟤는 뭐냐? 통증을 느끼는 통증 수용기다. 기억하세요. 자유신경 종말은 통증 수용기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통증 수용기다. 저거는 관절, 뭐 여기저기 피부, 뭐 피부에도 있고요. 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어디 보다 했지? 요거. 예. 자, 피부든 뭐 인대든 근막이든 다 분포되어 있어요. 이 자율신경 종말은 통증을 느끼는 수용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관절 수용기가 그러면 자, 여러분 봐봐. 관절 수용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잠깐만. 제가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뭐 너무 많은데 뭐 파치니 소체, 루피니 소체, 자유신경 종말, 뭐 등등 더 있어요. 마이너스 소체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수용기에도 얘네가 또 중복되기도 하고요. 피부 수용기에도 중복되기도 하고, 또 그 외의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몇 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관절 수용기는 말 그대로 관절 주변에 지금 관절랑 인대, 근막 이런 데 많이 분포돼 있다 그랬어. 누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파치니, 루피니 이런 거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절을 자극 줄 때,
그럼 관절이 자극이 받으면 피부는 자극이 안 와요? 오죠. 예. 그러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만 해도 스쿼트만 해도 당연히 저런 데가 다 자극이 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달리기만 해도 다 자극이 올 거야, 관절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혹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가 좀 아까 계단을 내려가면서 느껴봤는데 그 각도랑 뭐 발목의 위치랑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세세하게 1mm씩 조절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요? 그게 아니죠. 얘네들이 다 센서잖아요. 그쵸? 이 수용기들이 센서잖아. 이것들이 다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저런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관절 주변에 인대, 관절낭, 근막, 저게 다 저런 센서들이 다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고 계단을 뛰어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발목이 강하게 뼈어. 접질려 봤죠? 그래서 발목 주변 인대가 아주 다 찢어진 거야. 끊어지고. 그러면 지금 이 수용기들 어떻게 돼요? 마탱이 갑니다. 이해됐어요? 마탱이 간다고. 그래서 발목 빈 사람들한테 이제 회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가동성 좀 만들어주고 나서 무슨 운동 시켜요? 네,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시키라고 하잖아요. 맞죠? 이런 감각을 다시 살려주는 운동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거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할게요. 네, 공부되고 있습니까? 자, 갈게요. 잘 필기하세요. 그래서 피부 수용기는 아무래도 이제 압력, 접촉, 어떤 온도, 촉감 이런 걸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참고로 이 관절 수용기 안에 피부 수용기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말했잖아요. 예, 같이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같이 반응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기계적 수용기들을, 이런 관절, 이런 말단에서 막 오는 기계적 수용기들을, 이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척수라 그래, 척수. 척수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능해부학 때 얘기하잖아. 상완신경. 그쵸? 좌골신경,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 건 이제 말초신경이죠. 그러면 말초신경은 어디서 나온 거야? 척수, 스파이널 코드에서 뻗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말초에서 감각을 척수를 통해서 이 중심 척수, 이 척추 안에 들어있는 이 중심 척수를 통해서 그게 뇌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뇌에서 이 통합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그거 우리가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고유수용성 감각. 예. 여러분들. 음. 우리가 느끼는 것, 눈 감고도 팔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런 거, 균형, 자세 인식, 다 이런 것들. 어? 달리기를 여러분 한 100m 달리기 해봤어요? 그랬을 때 무릎 관절이 얼만큼 구부러져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 아니야. 알아서 다 이 고유 지금 이제 이런 이 수용기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뇌로 전달되고 거기서 고유 감각을 만들어내서 신호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움직임의 정확성, 힘의 조절 능력, 그러니까 이거죠. 기계적 수용기는 지금 말했던 메카노 리셉터는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이고, 쉽게 말해서 고유 수용성 감각은 그 신호를 이 뇌죠. 중추가 뇌죠. 이 뇌로 이제 가서 통합, 해석한 결과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뇌에서 지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하세요.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제가 발목 얘기했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자,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가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방금 말했던 어떻게 돼요? 우리 조인트 리셉터 이런 게 주변에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 손상됩니다. 관절 수용기들이. 피부 수용기, 관절 수용기가 손상된다고. 음? 자, 거기다가 별표 치고 하나 해볼까요? 별표.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고관절을 공부하는 거지만, 그쵸? 발바닥에도 엄청난 피부 수용기들이 이제 있어요. 네. 발바닥에도. 이제 그런 수용기들은 다 어떻게 돼요?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발바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수용기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발해과학 세미나 때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음, 그 폼롤 그 저기 뭐야? 그 동그란 마사지 볼 아시죠? 다들 마사지 볼 하나요? 운동 전에? 대부분 잘 안 하죠? 특정 사람들만 해요. 마사지 좋아하는 사람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 균형 능력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발바닥 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발바닥에 수많은 감각 신경이 굳은 살이 배기면은 그쪽에서 이제 기능이 좀 무뎌집니다. 예. 그런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걷지도 뛰지도 않아. 잘 안 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들, 그런 거 공부 안 했지만, 그런 내재근들도 다 굳어 있고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 같은 게 좋은 이유가 발바닥에 이제 많은 근육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절로 균형 능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 여러분들.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한 의도 중에 하나는 고객들한테 레슨 시킬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활동량 없는 분들한테는 무작정 또 뛰게 할 수가 없죠. 왜요? 뛰다 발목 빕니다. 네. 감각신경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뇌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전달을 못 해요. 그럼 뭘 해줘야 돼? 폼롤러 너무 크지. 동그란 라크로스 볼이나 우리는 필라테스 스틱이 있어요. 필라테스 스틱 있죠? 긴 거, 거기다가 발바닥 대고서 문지르는 거야. 그러면은 뻣뻣해져 있는, 감각이 죽어 있는 발바닥 신경들이 어때요? 이런 감각 신경들이, 일어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못 잡는 엄마들 레슨 할 거잖아요. 나가서 김다래쌤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발바닥을 문질러 주는 거를 왜 하냐 물어보면 이게 이제 발바닥을 문질러 주면서 이 감각신경들 죽어 있는 감각신경들을 깨워주면서 이게 뇌로 전달되고요. 그럼 뇌에서는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회원님 균형도 잘 잡힐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 방금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발목을 삐면은 관절 수용기들이 같이 손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뇌는 이렇게 돼요. 뇌는 발목이 지금 꺾였는지, 어떻게 뭐 돌아갔는지, 뭐 불균형한지 골반도 똑같은 거야. 골반이 한쪽이 틀어져 있는데, 완전 틀어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 고개가 한쪽으로 대화를 자꾸 한쪽으로 꺾 돌아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기들이 망가지면은 모르는 거야, 본인은. 똑바로 서 있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거죠, 발에서. 그럼 결과는 그러니까 발목을 보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도 힘들고 지면이 울퉁불퉁할 때 발목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좀 아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운동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순간 생각을 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작성했으니까 발목이 삐거나 다치면은 평소에는 뭐 신경도 안 쓰던 게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엄청 집중해서 발을 이제 보게 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왜 고유감각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눈에다가 더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재부상 방지는 이 만성 불안정성을 예방. 그래서 발목을 한 번 삐면 자꾸 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감각 저하 때문이다. 예? 감각 수용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발목 재활 이런 거 할 때 감각 수용기를 다시 살려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정상 상태에서는 발목이 접질리려는 찰나에 정상에서는 이런 수용기들이 우리가 공부한 수용기가 뇌에다가 신호를 그냥 바로 보내요. 정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주변의 근육을 그냥 단시간에 수축시켜가지고 발목을 잡아주거나 반사적으로 삘려는 것도 피하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말, 발목 한번 삐면 계속 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재활을 잘 못한 거죠. 재활을. 예. 재활을 잘해서 감각수용기들을 살려놔야죠. 물론 인대가 또 한번 맛이 가면 또 이렇게 잘 복구가 안 되는 혈액 공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감각 저하 상태에서는 감각신경이 이제 저하된 상태죠. 그랬을 때는 신호 전달이 느려져서 근육이 수축하기도 전에 이미 발목이 확 꺾여 버린다는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이 반사 속도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반사 속도를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고유 감각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근육과 신경의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순히 뭐 종아리 근육 힘이 세, 이두 힘이 세, 내가 아령을 무겁게 들어, 그런 거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죠. 감각 훈련. 그러면은 훈련의 목적은 근육을 엔진이라고 보고 얘네가 좋아도 언제 힘을 줄지 결정하는 제어 장치가 고유 감각이에요. 고유 수용성 감각. 이것이 이제 잘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런 예시들인데 고유 감각 훈련을 어떻게 하냐? 이제 발목에 그 수용기들 있죠. 조인트 리셉터, 큐테니어스 리셉터, 얘네들을 계속 자극해서, 그쵸?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야. 다시 원래대로.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수술 후 회복 이런 다 단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인대가 찢어진 직후에는 이제 바로 여러분 회원님이 갑자기 어제 발목을 크게 뺐대. 근데 와가지고 한발 운동시키고 고유감각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에서 보통 이제 이 부종 관리라고 해서 얼음찜질해요. 얼음팩 하는 거 아시죠? 붓기 우리가 저기 조절한다고 해서. 그쵸?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염증을 이제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크게 발목 삐고 나면은 미세혈관 막 다 터지면서 걔네가 엄청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그거를 이제 얼음찜질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혈관을 이렇게 아주 수축시켜가지고 붓기 가라앉히고 그리고 신경 전달 속도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일부러. 예.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보통 이런 얼음찜질 같은 경우 한 24시간, 48시간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동 범위를 조심스럽게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가동 범위를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그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부담 없는 선에서 발목을 가동 범위를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체중 지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발의 고유감각 훈련을 시켜야죠. 그럼 이제 고유감각 훈련도 당연히 양발을 먼저 할 거고, 그렇죠? 양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보수 아시죠? 동그란 볼. 그런 데서 양발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잘한다. 그러면 이제 한 발로 가보고. 한 발도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한 발이 있어. 한 발을 하더라도 손잡이를 잡고 하는 한 발이 있고, 손잡이를 안 잡고 하는 한 발이 있고, 밸런스 패드에서 하는 게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 재밌는 사실은 발목이 삐고 나서 발목을 염자 후에 재활을 제대로 안 하면 재활 안 했어. 그러면 뇌는 손상된 발목을 믿지 못해요. 예. 그래서 보행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지, 뇌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걷는 거야. 내가 이제 3년 전에 발목을 뺐는데 그 후로 걸음걸이가 이상해졌어. 그런 사람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이 재활을 잘 이제 엉터리로 한 거죠.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뇌가 이제 편한 패턴으로 바꿔버린 거죠. 왜? 팔은 불편한데 이제 그 활동은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네. 음. 다시 이제 할게요. 벌써 한 시간 했네. 큰일 났네. 아직까지 할만했나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걸 말한 거야. 여러분, 여기.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방금. 풀어드렸습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제가 여기 다 해석했잖아요. 자, 결국은, 자, 요것만 그럼 얘기할게요. 이 지금 원인되는 고유 감각성 피드백 또는 통증성 감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네. 고관절의 간접적인 안정성이나 보호를 제공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원인대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관절 테두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고관절은 이런 감각 수용기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럼 그 뜻은 뭐죠? 결국은 보호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스쿼트를 하는데 갑자기 왼쪽 고관절이 불편해. 있었죠. 그런 적.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런 보호 기전이 제공이 된다는 거라고요. 저런 많은 기계적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스쿼트 하다가 고관절 왼쪽, 저 얼마 전에 진짜 며칠 전이에요. 고관절 앞쪽 스트레칭 하다가 갑자기 왼쪽이 팍, 순간적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단했죠. 그니까, 보호하는 거죠. 저런 감각 수용기들 때문에. 예,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절구. 자, 절구, 우리 이제, 여기 절구는 신용어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아세타블론, 관골구, 맞죠? 그럼 관골구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혹시 모르시는 분, 비구라고 하죠. 비구라고 하죠. 의사들은 비구라 그래요? 지금 우리 참가자에 50명이 계신데, 어, 저기, 강미연 쌤이 저기 참가자 지금 50명 지금 캡처해서 단톡방에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제가 인원 지금 10명이 잠수를 탔는데, 화면이 안 보인다. 죄송합니다. 10명이 잠수를 탔는데, 그 누군지 파악 좀 하게요. 자, 가겠습니다. 관골구. 자, 절구 파임. 아세타블라 너치. 자, 절구 파임을 볼게요. 중요합니다. 절구 파임은 여러분 교재에서, 어딨냐. 제가 그림 확대한 거 있습니다. 절구 파임. 여기서 볼게요. 이거 봐봐. 관절 테두리가, 뭐가 또 안 보여요? 음. 자, 관절 테두리 아까 라이브럼 여기죠? 기억나죠? 이렇게 테두리 있었었죠? 파란색. 그러면 루네이 서페이스가 안쪽에 연두색으로 루네이 서페이스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아세타블루너츠 어디예요? 예, 밑에가 여기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절구 파임. 그러니까 절구가 이렇게 밑에가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구 파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저기가 절구 파임이다. 노란색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절구 파임은 방금 보셨죠? 50에서 한 60도 정도 간격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 반달면. 예, 초승달 모양 반달면 루네이 서페이스가 우리 어디 있었죠? 우리 여기. 네,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거죠. 네, 여기 초승달. 요거 루네이 서페이스 반달면. 자, 그리고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파란 색깔 보이세요? 파란색 요거. 보입니까? 네. 고관절의 관골구의 위 앞쪽 면 맞나요? 위 앞쪽 저 파란색 면. 바로 저 부분이 핵심입니다. 바로 저 부분이 뭐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대퇴골의 머리 위쪽 부분 여기 맞나요? 대략 이 정도 부분이 저기에 맞물리겠죠. 지금 맞나요? 저기에 체중 부하가 그렇게 많이 실린대요. 알겠죠? 지금 여기 제가 내가 했잖아요. 얘둘 연결할게. 커플. 대퇴골 머리 갖다 끼우면 저기에 체중 부하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서 있으면 저기에 체중 부하 많이 실릴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 체중 부하가 이빨이 실린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반달면은 지금 말했죠. 루네이 서페이스는 관절 연골로 안에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면에 천장에 방금 위앞. 네, 제가 방금 말한 그 파란색 있죠? 위앞 부분. 앞부분 쪽 영역에서 가장 두껍다. 네, 거기가 가장 두껍대요. 그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가장 두껍대. 근데 그 부분이 이 연골 영역이 걷는 동안 가장 높은 관절의 힘을 받는 영역과 거의 일치하더라.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두꺼운 관절 연골 영역이고 체중을 걸을 때, 뛸 때, 가장 서 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한 발로 디딜 때 여러분 한 발로 서 보세요. 근데 어차피 한 발로 걷잖아. 한 발로 뛰고 한 발로 쓰고 한 발로 걷죠.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을 때 한 발로 걷잖아요. 한 발씩 체중 실으면서 그때 반대발이 스윙할 때 한 발에 체중이 제일 많이 실리는 구간이 있죠. 예, 그때가 300% 정도까지 거기에 체중이 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예. 자,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 압박력이 가장 커질 때인 디딤기 동안 말 그대로 발을 디딜 때, 한 발에 체중이 많이 실릴 때, 이 반달면이 약간 변형된다. 아,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다는 거야. 그 반달면이 연골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아까 말했죠. 가로절구인대 기억나나요? 가로절구인대가 어디 있었어?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여기잖아요. 요 가로절구 인대 있죠? 너치 쪽에. 요 가로절구 인대도 약간 길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저 강력한 인대도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약간 길어진다. 약간 길어져. 언제? 체중이 실릴 때. 길어지고 절구 파임이 약간 넓어진다. 아, 절구 파임까지 약간 넓어진다네요. 여러분들. 이 아세타블라 너치까지 약간 넓어지더라. 어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자,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이 가로 여기 절구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너치죠. 파임이죠. 다시 말해서 한 발로 우리 걸을 때마다 뛸 때마다 얘네가 어느 정도 탄력성으로 이쪽 구조들이 넓어진다 이거예요. 마치 발의 아치처럼. 아치도 체중 실을 때마다 아치가 밑으로 약간씩 주저앉는다고 제가 종아리 강의 때 얘기했죠? 줄었다, 이렇게 줄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고관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자연스러운 고관절의 지금 이런 구조물들의 어떤 변형 있잖아요.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서 걷기 동안에 발생하는 최대 접촉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완충 기전은 연골 및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생리적으로 허용하는 가능 수준 내로 제한하는 또 다른 설계다. 예. 그러니까 핵심이야, 기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고관절이 손상된 사람들은 그런 기전이 잘 안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별표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거. 경사각. 자, 경사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봐봐. 자, 이제 바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어야 돼. 경사각을 보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일 역학적으로 방금 말한, 예?
정상적인 완충 기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B나 C는 뭐가 문제예요? 봐봐, 저 빨간색 빨간색 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대퇴골의 머리 방향이 A처럼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방금 그 체중 제일 많이 실리는 부분 있었죠? 위 앞에. 그 반달면의 위 앞쪽. 그쪽으로 대퇴골의 머리가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향 자체가. 그니까 B나 C는 선천적인 거죠. 그죠? 그럼 선천적으로 이런 고관절의 경사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 예를 들어 봐봐. 얘네들이 A, B, C가 마라톤을 셋 다 너무 좋아해. A, B, C가 셋 다 마라톤 매니아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B나 C는 어떨 확률이 크겠어요? 어떨 확률이 크겠냐고요, 비욘세.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네. 네. 빨리 답 써보세요. B나 C는 구조적으로 이미 그 관절면에서도 그 가장 강력한 위쪽 부분의 머리가 딱 일치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힘든 운동을 했을 때, 마라톤을 즐긴다고 했을 때, B나 C는 이 고관절 내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A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해됐어요? 음. 당연히 퇴행도 빠를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구조를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보여진 셈. 보이나요?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를 도대체 벌써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을 때마다, 아니, 왜 자꾸 새로운 게 보이지? 황당합니다. 저도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세미나 했잖아요. 한번. 1월인가? 그때는 제가 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직업이 저도 참 고난인 게 다른 책을 읽고 싶거든요. 못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봐봐요. 오, 책이 왜 안 보여? 오, 뭐, 이거. 네. 뇌 가소성에 대한 책인데 도대체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절구 오목은 아까 앞서 얘기했죠. 어디였죠? 절구 오목이? 바로 눈치채신 분 있나요? 여기. 어디서 아세타블라 포사. 절구 오목은 절구에서 한 번 더 깊은 층에 있더라. 그쵸? 저기가 또 파여 있다 그랬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절하순 레이브럼에 가겠습니다. 아세타블라, 라브럼, 레이브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나? 아까 뭐라 했죠? 고무 패킹, 고무 패킹. 예. 고무 패킹 기억나죠?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거 고무 패킹. 예. 고무 패킹은 이제 뭐 텀블러나 뭐 어떤 뭐 이렇게 뚜껑 닫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밥솥도 그러고 그거 없으면은 압력이 세지 않나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 고무 패킹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구조적인 걸 제가 자세히 오늘 설명하지만 내 회원이 고관절이 아프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원이 이 관절화순이 손상이 있나? 관절화순을 이제 구용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죠. 예, 예.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들조차도 이런 거 MRI로 잘 확인하고 막 그래야지 좀 잘 진단 내리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이런 거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린 이유는 자, 내가 고관절 통증 세미나, 고관절 재활운동 세미나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인스타에도 많죠.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아픈데, 찝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초 뒤, 고관절이 안 아파요. 이런 거 알죠?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스운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고관절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아픈 사람인데, 음? 이해되죠? 예, 그런 거를 좀 깊게 생각하자. 저는 그런 관점이 꽤 크다. 그래서 이제 얘는 관절하수는 레이브럼은 강력하지만 유연한 섬유연골 고리다. 약간 디스크 같은 성분인가 본데. 그러니까 섬유연골 고리. 예. 그래서 음. 자, 아래쪽에서 가로절구 인대가 있었었고 아까 맞죠? 가로절구 인대가 있었었고 너치랑 같이 있었었고요. 이제 레이브럼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절구 테두리는 이 넓적다리뼈 구형으로 대퇴골 머리를 잡아주고 네, 이렇게 자 이게 관골구면 맞죠? 이게 관골구면은 이 관골구 테두리에 이제 이 고무 패킹이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넓적다리의 머리를 싹 잡아주는 거야. 지금 엄청 중요한 이런 공부하니까 집중하세요. 졸지 마세요.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패킹이 있어야 더 잘 잡히지 않을까요? 딱 끼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 절구의 공간을 더 깊게 해줌으로써 고관절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서 구조적 안정성. 레이브럼이 손상되면은 구조적 안정성은 떨어진다.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근육이나 이제 인대들의 의존성이 커지겠죠. 아까 원인들이랑 비슷한 결과죠. 맞죠? 예. 그러니까 고관절에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구조물들이 손상이 되면은 결국은 겉에 있는 강력한 이 관절랑 인대나 그 근육들의 의존성이 커지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관절 재활운동 같은 데 가보더라도 마학빈 선생님이 하는 거 정말 훌륭한 그 고관절 재활운동 세미나 여기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케어할 수 없으니까 운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서 배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세미나를 가도 지금 같은 이론은 절대 알려주질 않아요. 예. 여러분이 심지어 마약빈 강사님보다 더 훌륭한 이론을 챙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이 온전한 멀쩡한 절구 테두리에 의해 고관절 주위에 형성된 역학적 밀폐는 별표죠. 역학적 밀폐. 뭐예요? 관절 속 음압. 여러분, 음압이 뭐죠? 음압 별표죠. 음압을 여기 채팅창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저렇게 고무 패킹이 잘 돼 있어야 관절 속에서 밀폐가 역학적으로 밀폐가 돼. 그러면서 관절 속에서는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힘이 저절로 유지돼요. 패킹이 없어 봐. 텀블러 물 새죠? 패킹 없으면 텀블러 물 다 새잖아. 그것처럼 그럼 음압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속에 이 아주 딱 대퇴골 머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형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음압을 유지해야 된다. 예. 자, 그러면은 이는 관절면의 분리를 저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관절이 움직일 때 다 일정 부분 조금씩 분리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꽉 잡아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안정성을 예, 보완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형성된 흡입 밀폐. 흡입 밀폐가 이제 음압이죠. 흡입 밀폐는 관절이 처음에 움직일 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리될 때 봐봐. 관절 주머니보다 관절낭, 그러니까 인대들 말하는 거예요.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인대계통 말하는 겁니다. 걔네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저항한대요. 와, 대박이네요. 음. 지금 예? 절구 테두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절구 테두리의 손상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관절에. 그럼 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건데, 누가 절구 테두리 손상을 잘 당하냐, 이런 거죠. 그죠? 자, 또한 온전한 멀쩡한 절구 테두리는 레이브럼은 관절에 대한 액체 밀폐도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번엔 액체 밀폐야? 플루이드실 뭐죠? 음? 윤활액 같은 거. 관절 사이에는 다 윤활액이 들어있어요. 플루이드가. 왜죠? 움직이니까 뻑뻑하면 안 되니까 미끌미끌 그 윤활액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구 테두리가 패킹이 잘 돼 있어야 저 액체 밀폐, 다시 말해 윤활액도 새지 않아요. 예? 관절에서 윤활액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패킹이 잘 돼 있어야 커피가 텀블러에서 안 새는 것처럼 그거라는 거죠. 진격거 씨? 예? 저기 누가 지금 스피커 켰네. 그래서 체중부하면에 대해 윤활액을 유지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체중부하면 걸을 때, 서 있을 때 고관절의 그 압력 그것에 대해서 윤활액을 유지하는 것은 관절 연골의 윤활 작용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움직임의 마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당연한 거죠. 네. 자, 원래 혈관 분포가 빈약하다. 네, 이 관절, 이 테두리가 혈관 분포가 또 학구작자들이 말하는 게 빈약하대요. 그러니까 손상이 되면은 잘 안 닿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럼 파열된 이 레이브럼은 스스로 치유될 능력이 제한적이다. 예, 혈액 분포가 없기 때문에 마치 인대처럼. 그러나 절구 테두리에는 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저기 고유성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 그래서 기계적 수용기들 이런 것들
그런 고유 감각 피드백과 통증 감각을 제공할 수 있는 들신경, 다시 말해 들신경은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 잘 분포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대랑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관절 주변에 감싸고 있는 인대들은 이런 감각신경이나,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고 이런 감각을 인지하고 그런 신경들이 되게 많이 분포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했잖아. 스쿼트 같은 거 하든 고관절이 조금만 불편해도 찝혀도 다 인지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위험 신호로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절구 테두리는 위치 때문에 골반과 넓적다리 대퇴골 사이에 거의 모든 움직임에 의해 압박 부하와 장력 부하를 받게 되죠. 당연하죠. 예, 그 어떤 움직임에도 다 받게 되죠. 이때 이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절구테두리가 망가지냐. 당연히 스포츠 관련 외상들이 많죠. 많죠. 혹은 엉덩관절 형성 이상. 아예 엉덩관절이 이상하게 생겨먹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대퇴비구. 대퇴골하고 광골구가 여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는 안 하지만 오늘은 이 파트는 안 할 거거든요. 다음 금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건데 이 파트 때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어쨌든 저런 고관절 충독, 이런 고관절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는데 잘 생각하세요. 우리 관점이에요. 다리 찢기를 해. 자, 다리 찢기 여성분들 너무 좋아해. 너무 안 좋아요. 비구 저기 관절 테두리 스트레스 주는데 다리 찢기만 한 게 없어요. 태권도 선수, 발레 무용, 폴댄서. 우리 미연 쌤은 고관절 괜찮나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통증 있나요? 채팅창에 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네요. 그러니까 뭐 폴댄서 강사고 폴댄서를 지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폴댄스를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 요가 선생님도 계실 거고 발레도 계실 거고 태권도 선수도 계실 거고 과하게 쓰는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제가 릴스나 이런 데다가 맨날 기능 해부학 때도 다리 찢기나 이런 거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비판을 안 해요? 그럼 그 나이 들면 진짜 고생할걸요? 여러분들? 그니까 심지어 그럼 그건 어때요? 레그 프레스 고중량 이런 거. 레그 프레스 고중량은 특히 남자들이 취약하거든요. 남자들은 고관절 가동 범위가 선천적으로 여자보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쪽 레그 프레스 자체가 남자는 해보잖아요. 그냥 내리면은 고관절이 불편해요. 거의 다 낑겨요 막.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미세외상이 여러분의 흔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에서 야금야금 절구 테두리가 이제 방치된 상태로 이제 갉아먹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살이 돼가지고 MRI 찍으러 가보니까 테두리가 손상이 많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혹은 이제 축구 선수들 격하게 강하게 뛰는 그런 스포츠 직업에서도 아무래도 좀 이제 퇴행이 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주변 근육을 어쨌든 강화시키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변 근육이나 인대 계통들이 약해진 사람들은 그 속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예. 겉에서 완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어디였냐면 그 어디였지? 여기로 다시 오세요. 588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는 요걸 필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경사각이. 왜? 수술을 왜 해요? 관절의 일치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 봐봐요. 대퇴골의 머리 방향을 절구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을 이제 포함해요. 수술을 할 때. 왜요? 그게 이제 이해되죠. 그 머리의 방향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아까 말했던 관절면, 그 루네이 서페이스, 반달면이죠. 반달면의 위 앞쪽에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분. 그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맞물려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방향을 하는 수술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 수술의 목적은 고관절 체중 부하면의 일치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다. 제가 말한 이론 아까 그대로잖아요. 네. 왜? 충격 흡수하고 조기퇴행 예방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 얘가 정상이죠. 정상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이 파란 색깔 이 모멘트 팔이랑 오히려 폭사 바라 맞나요? 폭사 바라죠. 얘 누구죠? X다리. 폭사 발가는 O다리예요. 맞죠? 네. X다리. 음.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지렛대로 보면은 콕사 바라가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 온다고 기억나나요? 더 오히려 아이고, 죄송해요. 더 멀어지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죠? 선생님들 거랑 보면은, 잠깐. 에러. 오, 저번에 이러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오, 잠시만요. 예, 예. 오히려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기억나죠? 노멀, A보다 오히려 내방구가 이렇게 여기가 좁아진 사람이 여기 중둔근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둔근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더 커진다. 그럼 마치 뭐야 B 국사 봐라 B 형태가 더 그러면 저렇게 변형된 내방구가 심한 사람이 오히려 그럼 중둔근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만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야 지금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지금 A 그 방금 콕사 바라는 고관절 벌린 근육의 약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뢰작용이 커진다 이거야. 그 모멘트 팔이 증가하면서 지뢰작용이 커진다.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잠깐만요. 어, 어디야? 근데 이 콕사바라는 안쪽 흰 엉덩 관절이죠. 콕사바라. 내방구. 이 내방구는 이 굽힌 모멘트가 증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90도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콕사바라가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모멘트 팔은 더 증가하지만, 이제 지뢰작용이 증가해서 지렛대가 더 좋아진다 이거야. 하지만, 대전자가 위로 올라가요. 봐봐. 여기 있던 대전자가 위로 올라가죠. 맞아요? 대전자 비교해봐, 빨리. 대전자가 어때? 정상이랑 이 얘랑 봐봐. 여기 있는 대전자랑 여기 있는 대전자. 정상적인 사람일 때랑 대전자가 훨씬 올라가죠. 그러면 중둔근이 어떻게 돼요? 중둔근이. 이 사람 중둔근하고 이 사람 중둔근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중둔근이 짧아요? 누가? 근육 자체가 조그매요. 누구죠? 콕사바라예요. 콕사바라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네. 정상인에 대비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지뢰팔이 길어져서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은, 넓적다리, 대퇴골의 목에, 아유, 죄송해요. 이거 아니야. 어딨어? 두 가지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별표 치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콕사 바라 90도에 근접했잖아요. 내방구가 심한 사람은요. 이 대퇴경이, 이거 핵심이지. 이걸 내가 깜빡할 뻔했네. 야, 이거 봐봐. 대퇴목 봐봐. 대퇴목이.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걸릴 때 대퇴목 봐봐. 대퇴목 봐. 파란색으로. 대퇴경이 여기 수평으로 놓아져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정상인은 이렇게 체중이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대퇴목이 어떻게 돼? 여기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대퇴경에 대한 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력에 의해서 지금 A랑 얘를 B로 할게요. 누가 더 스트레스가 크겠어, 목에? 당연히 콕사 바라예요. 여러분. 바라가 심해질수록 이렇게 각도가 좁아지잖아, 90도로. 그러면서 대퇴경이 수평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의 스트레스가, 이 전달 스트레스가 엄청 커져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정상 120도로 갖고 있으면은 이 중력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목이 비스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걸리게 됩니다. 예. 심지어 이거 발가 있죠. 콕사 발가, 오다리 형태. 오다리 형태는 아예 그 정상보다 오히려 더 벌어지잖아요, 각도가. 그래서 얘도 거의 세워지잖아요. 얘만큼은 아니지만 얘가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얘가 제일 좋은 거지. 얘가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얘예요. 콕사 바라예요. 왜냐하면 대퇴목이 수평으로 놓이기 때문에 골절이나 피로가 엄청 쌓일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거기다 별표 칠게요.
별표칩니다. 뭘 별표쳐요? 지금 내반고죠, B. 이 B는, 자, 봐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봐도 목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목이. 중력이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렇게. 예. 그럼 얘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양호해. 그러면 콕사 바라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라톤을 즐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목에 스트레스가 무진장 걸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대퇴골에 그 우리가 가장 압박이 이제 좋은 부위 있었죠? 그 루네이 서페이스 반달면의 그 앞쪽 부분, 위 앞쪽 부분, 거기에 부하가 실리지도 않아. 왜? 관절의 일치성도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니까 대퇴 목뿐만 아니라 이런 관절 연골들도 정상적인 가장 두꺼운 부분, 맞아요, 기억. 두꺼운 부분에 일치해서 압력이 가해지지도 않아. 근데 이런 내가 구조적으로 콕사 바라야 혹은 콕사 발가야 구조적으로 예? 본인 엑스레이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마라톤을 즐겨. 그러면은 A 대비 너무 불리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왜? 퇴행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B나 C는 A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 회원이 고관절로 고생을 하는데 B타입 혹사 발하나 발가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고관절 교정 운동에만 집착을 하는 큰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 이론 하나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고관절은 교정 운동의 의미가 없어. 이러면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정 운동에 적용이 되는 대상도 많을 거니까.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가 뭐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 엉덩관절의 벌림, 외전이죠. 외전 근육의 기능적 길이를 감소시켜. 그러니까 중둔근 말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중둔근의 기능적 길이를 감소시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어? 기능적 길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네, 기능적 길이 감소시킨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A가 제일 노멀이죠. 좋은 거죠. 근데 A는 모멘트 팔, 이 지렛팔이 오히려 B가 더 길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지렛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이 파란색이 중둔근입니다. 오히려 B가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콕사 바라가. 하지만 이제 B는 대전자가 위로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중둔근이 대전자에 붙어 있으니까 중둔근이 실제로 기능적 길이가 짧아집니다. 정상보다 길이가 짧다고. 얘는 중둔근이 더 긴데. 그렇기 때문에 중둔근이 실제로 힘을 잘 못 써요. 오히려 잘 쓸 것 같지만서도.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 예, 중둔근 절름발이 같은 거 할 수 있고, 기능적 기를 감소시켜 절름발이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중둔근 때 설명하는 거. 한 발 디딜 때 엉덩이 골반 옆으로 빠지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예, 골반 옆으로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는 사람들 보면 돼요. 그런 거. 절름발이라 표현한 건데, 그런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힘의 상실은 증가된 고관절의 외전 근육. 근육의 힘의 상실은 증가된 고관절의 외전 근육, 모멘트 팔로 얻어진 잠재적인 벌린 근육의 토크를 상쇄시킨다. 증가를 상쇄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아까 말했잖아. 역학적으로 지렛 때는 콕사 바라가 지렛 때는 더 넓어졌으니까 좋아졌으니까 그쵸? 마치 힘을 더 잘 쓸 것 같지만 마지막 반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육의 기능적 길이가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콕사 바라는 결국은 나쁘다. 콕사 바라 체형은 결국은 중둔근이 힘을 잘 못 쓴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지렛 때는 길어졌지만 근육이 기능적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힘을 잘 못 쓴다 이겁니다. 네. 그거를 상쇄시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역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반대인 걸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야? 예, 이제 그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오다리는요? 혹사 발가는요? 혹사 발가는 그러면 봐봐. 이 모멘트 팔은 역학적인 지렛대는 오히려 되게 짧아지죠. 되게 짧아져. 그 대신 이제 근육이 기능적 길이가 되게 길어집니다. 한번 보면은 야, 얘가 오히려 이제 엄청 길어지는 거죠. 맞죠? 누구보다? 노멀보다 더 길어지는 게 지금 이제 폭사 발가예요. 폭사 발가. 그럼 이것도 이제 또 계산이 원래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거 누마에서는 언급되진 않고요. 왜냐면은 이 지렛대는 되게 짧아져. 이해되죠? 각이 커지니까.
그 대신 근육의 기능적 길이는 더 늘어나. 더 길어져. 그 요것도 이제 계산하면 뭔가가 나올 텐데 글쎄요. 그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뉴만에서 언급되진 않고 그럼 우리가 결론 지으면은 어쨌든 노말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노말이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아쉽게도 교정 운동으로는 이제 문헌들에 의하면은 교정 운동으로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다. 왜? 이 각이 형성돼 있는 거잖아. 봐봐. 이 각이 아예 태어난 거죠. 저렇게. 이해됐어요? 경사각은 아예 태어나는 거야. 저렇게 뼈가 내방구처럼 좁아져 있냐, 넓어져 있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술로는 하는 사람이 있대. 왜? 관절의 일치성을 만들라고. 근데 제 주변에서 한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거 하신 분 있나요? 여기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혹은 물리치료사 쌤 중에서 우리 환자가 저걸 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있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관절의 일치성을. 네. 근데 그건 있대요. 봐봐요. 꼭 기억하세요. 별표치고. 문헌들에 의하면 이 관절의 일치성이 어긋나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내가 살다 보니까. 내 몸에서. 그러면 이 관절의 일치성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몸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거를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각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머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 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외방구는 맞추려면 머리가 내려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리는 더 바깥쪽으로 갈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몸에서 관절의 일치성을 개선시키기도 하더라.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음. 하지만 이거를 맞추려고 교정 운동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론이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좀 볼게요. 20분만 더 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겁니다. 여기 피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어때요? 지금까지 좀 어때요? 안 지루했나요? 괜찮았나요, 현재? 여러분들? 음. 지금 현재 한두 명이 나갔어요. 이제 버티다가 이제 1시간 반 되니까 안 되겠다. 어, 눈이 너무 아프고 잔소리처럼 들려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한두 명이 나갔습니다. 자, 이제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원래 제가 다음 주에 하려다가 한 번 더 제가 읽고서 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할게요. 자주 읽던 거니까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신전할 수 있는 고관절의 기능적 중요성.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 봐봐. 이거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이 다 달라져요.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다 바뀝니다. 저는 에,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뭐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뉴만은 맞아요. 뉴만은 맞습니다. 어느 재활 세미나를 가더라도 뉴만을 베이스로 대부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운동 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예, 그것도 많이 접목시키죠.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자, 오랜 시간 동안 굴곡된 자세로 지금 여러분이 오랜 시간,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죠? 바로 그거죠. 좌식 생활이죠, 쉽게 말해서. 그럼 고관절이 굽힘된 상태로 유지된 고관절은 자, 굽힘 타이트함 또는 구축이 발생하기 쉽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이제 구용어로는 그냥 굽힘 구축. 이제 신용어니까 좀 해석이 이상한데 굽힘 구축. 그래요. 그냥 굽힘 구축.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굽힘 구축이 발생해요. 좌식 생활이 오래된 직업들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네. 상담직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러한 상황은 고관절의 굽힘 근육의 경직, 누구죠? 대표적으로 장요근이든 대퇴근막장근이든 뭐 저기 중둔근 전방섬유, 대퇴직근 뭐 그냥 고관절 앞쪽을 가로지르는 근육은 싹 다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죠? 고관절 굴 근육 많죠. 그런 것들의 경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이 이미 발생했으면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고관절의 굽힘 구축이 발생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 근육인 신전 근육들은 약화가 발생하겠죠. 예.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굽힘 근육의 경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던 관절 주머니들, 아까 다 우리 얘기했었죠. Y인대 대표적으로 기억나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 인대들은 당연히 같이 구축이 발생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 이 근육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고관절 신전 근육의 약화, 엉덩관절 주머니의 통증이나 염증, 그쵸? 구축이 발생하면 통증이나 염증도 따라올 수 있죠. 예? 왜죠? 예, 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기계적 수용기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 프리널 밴딩 같은, 저기 누구야? 자율신경 종말, 통증 감각 수용기, 막 그런 거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는 앉은 자세로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고관절이 망가지는 거지.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 고관절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그냥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직업의 특성상 앉아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릴스를 찍었죠. 예? 릴스를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 그럼 와이프한테 나 잠깐만 30분만 뛰고 올게. 예, 그러고서 가서 30분 뛰고. 자, 시간이 제가 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고관절 구축이 발생할까 봐 방어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거야. 조깅하세요. 그러면 고관절 구축을 가장 완화시킬 거예요. 가장 활성화, 그러니까 좋아지게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로 적응성 단축이 굽힘 근육과 관절 주머니 인대에서 일어난다. 방금 말했네요. 예. 고관절 굴곡 근육과 앞쪽에 있는 Y인대나 여러 가지 관절 주머니 계통들이 구축이 일어난다. 적응성 단축. 하도 그 자세에 적응을 하니까 짧아지는 거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흉근도 우리가 적응성 단축 얘기하잖아. 소흉근도. 맞죠? 구부정한 생활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소흉근이 봐봐. 꽉 적응성 단축을 해. 고전적인 이론이지만 계속 나온 얘기니까요. 그러면 뒤쪽 등은 어때? 등 쪽에선 대부분 다 이렇게 이완되고 할 거고. 똑같아요. 고관절 앞쪽에서 굽힌 구축이 발생해 버리니까 고관절의 신전 근육은 제한됩니다. 신전 근육은 망가지는 거죠. 양쪽에서 다 같이 망가지죠. 네. 자, 고관절의 폄훼 제한에 의한 한 가지 결과는 뭐가 있죠? 정상적인 생체 역학이 붕괴되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별표입니다. 정상적인 생체 역학이 붕괴돼요. 왜? 왜?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걷기와 서기에 대사 효율성이 떨어져요.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제한되면? 고관절의 신장 기능이 제한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장 기능이 왜 제한돼? 반대로 고관절의 굴곡에 대한 어마어마한 누적 스트레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굽힘 구축. 자, 이거죠. 지금 봐봐. 이거 그림 좀 보세요. 이거 A를 할게요. A가 정상이죠. 자, B는 비정상이죠. 자, B로 걷는 사람이 물론 쉽지 않죠. 근데 B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잘 생각해봐. B처럼 걷는 사람 본 적 있죠? 누구예요? 채팅창에 빨리 써봐요. 지금 봐봐. 고관절 여기 100% 펴져 있죠? 여기 고관절 굽혀져 있죠? 심지어 무릎까지 굽혀져 있죠? 네. 누구죠? 어디선가 많이 봤죠? 네. 할머니예요. 저요. 아, 진학 선생님, 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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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 선생님 젊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걷죠. 시골에 가면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할머니들이 아예 이렇게 아예 진짜 완전히 구부리고 고관절과 무릎을 진짜 이거보다 한 30%더 많이 구부리고 걷는 거 봤죠? 그게 바로 고관절 굽힘 구축의 대표적인 심각한 예입니다. 근데 지금 B타입도 심각해요. 근데 B타입의 젊은 여성을 사실 육안상으로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 정도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여성이 우리한테 오는 고객이 B타입이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젊은 여성들은 무릎을 좀 숨겨요. 무릎을 좀 숨깁니다. 무릎이 저렇게 굽혀지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나와요. 피트니스 모델들 천지입니다. 네. 피트니스 모델들이 천지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천지예요. 여기만. 여기까지는 아직 숨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관절에서 보상을 만들어서 무릎까지는 아직 젊다 보니까 숨겨버립니다. 근데 지금 피트니스 모델들이 하도 좀 잘못된 그런 좀 과신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대표적으로 기립근 만든다고 막 하고 그쵸? 그리고 힘 만든다고 고관절 신전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올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거 가보겠습니다. 자, 엉덩관절은 엉덩 넓적다리인데 뭐예요? 장골 대퇴인대죠, 구용어로. 일리오 피마랄 리가먼트. 얘가 무슨 인대라고? Y인대. 아까 기억나죠? Y자로 생겨먹었다. 인체에서 굉장히 강한 인대에 속한다. 인체에서 무지막지하게 강한 인대에 속하는 게 Y인대다. Y인대와 같은, 자, 신자, 아, 뭐야. 아, 죄송해요. 갑자기 여기 읽으면 안 되지. 아, 죄송해요. 위에 안 읽었네.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생체학 학적 이제 붕괴가 된다 그랬어요. 폄훼 제한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봐봐. A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맞죠? B가 지금 망가진 사람이야. 제가 아까 그랬죠? 위에서 뭐? 이거 기억나죠? 어딨어? 이거 봐봐. 중력선 기억나죠? 중력선이 고관절 축의 어루가 뒤로 간다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인대들. 맞아요? 여기 Y인대 보이네. Y인대. 일리오피모랄 리거먼트. 이 녀석이 고관절 앞쪽에서 강력하게 수동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야. 왜? 중력 중심선은 고관절이 뒤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신전을 만들어. 고관절에 신전 힘을 만들어내는 게 똑바로 서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것도 뭐야? 좋은 체형일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체형이 지금 나오네요. 딱 여기 있잖아. 기가 막히게 빨간 점 보이세요? 기가 막히게 빨간 점. 저게 뭐예요? 지금 이제 지금 빨간 점에서 뒤로 떨어지죠. 맞나요? 빨간 점에서 뒤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중력 중심선이 빨간 점에 뒤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간 점이래.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초록점 보이죠? 가운데 잘 봐봐. 초록점 보이세요? 자세히 봐봐. 저 초록점이 뒤로 떨어지죠. 중심축에 뒤로 떨어집니다. 근데, 와, 이거 봐. 이거 봐. B 어때? 초록점에 중력이 어디로 가? 저 모멘트 팔 길어진 거 보이세요? 여 까만 선 보이세요? 지금 까만 선? 까만 선이 갑자기 모멘트 팔이 확 길어진 거예요. 원래 모멘트 팔이 없었거든. 앞쪽에 아예 없었어. A 정상은. 근데 B는 모멘트 팔, 지렛대가 갑자기 엄청 길어진 거야. 그러면 또 저렇게 서 있는 사람은 중력이 검은색 선 보이죠? 예, 중력이 누르면은 어떻게 돼? 고관절에 굴곡을 만듭니다.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고관절의 굴곡, 전방경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당연히 봐봐. 여기 있던 좌골이, 좌골과 청골이 어떻게 돼요? 좌골과 청골이 앞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죠, 앞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우니까. 그러면 뒤쪽에 있는 대둔근, 햄스트링, 내전근 다 늘어납니다. 지금 이거 이해해야 돼요. A는 근육들이 아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고 앞쪽에 있는 고관절 이 장골 대퇴인데도 뭐 좋고 장요근도 좋고 다 좋아요. 중립입니다. 이쪽에 봐봐 대둔근도 좋고 햄스트링도 좋고 대뇌전근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앞으로 골반이 확 기울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청골, 좌골에 붙어있던 대둔근, 대뇌전근, 햄스트링 어떻게 돼요? 다 팽팽해집니다. 완전 팽팽해져.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타입은 가만히 서 있던 어디서 한 시간 동안 저기 좋은데 걷던 뒤에 신전근들이 무지막지하게 에너지 소모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10년, 20년 돼봐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망가지는 겁니다. 뒤쪽 근육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또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전방경사라고 하죠. 오리궁뎅이 체형들. 전방경사가 심한 사람들 보면 여기 앞에가 타이 집었을 때 보면 앞에가 볼록 여기가 접혀 있죠? 맞나요? 그런 사람들이 뭐야? 뒤쪽이 다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게 심해지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릎까지 굽혀집니다. 네. 지금은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네요. 매우 타이트한 엉덩 넓적다리인데 매우 타이트한 큰 허리근 장요근이죠. 왜? 앞쪽이 구부러지니까 앞쪽에 있는 인대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인대 계통들이 다 짜그러집니다. 근데 그 상태로 20년을 살았으니 다 구축이 되죠. 장요근하고. 이해되죠?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구축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신전 운동을 하더라도 신전 운동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도 필요할 거고 또 이거를 완화시키려면 복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이 업도미널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왜? 복근은 강력한 후방경사 근육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체형이 됐을 때는 교정 운동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뒤에 답은 나오지만 뭐다? 후방경사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후방경사는 둔근, 복근, 햄스트링 이런 애들을 강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이쪽을 이제 또 신장시켜주는 거를 해줘야 된다. 매우 타이트하니까. 근데 이런 고객한테 자꾸 비둘기 스트레칭 시키고 햄스트링 쫙쫙 늘려요. 예?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허리 골반 리듬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 우리 여성분들이 앞으로 상체 숙이는 스트레칭 많이 하죠. 요가에선 정굴이라고 하죠. 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맨날 말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스트레칭을 하지 말라고 인스타 릴스에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성분들이 저를 막 증오합니다. 아니, 감히 그걸 하지 말라 그래? 이래요, 진짜. 왜냐면은 말했잖아요. 정상 범위가 있는데 자꾸 손바닥을 여기까지 대버리고 스트레칭을 막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해. 그러면 고관절이 접히는 범위가 정상 범위가 있는데 120도 정도인데 거기를 자꾸 갉아먹고 밑에까지 막 숙여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절구테두리 같은 데도 스트레스 많이 갑니다. 그렇게 자꾸 막 숙이는 상체를 막 계속 그 기준 범위 초과하면서 숙이는 행동들 있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시겠나요? 음? 자, 그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어디야? 네. 건강한 사람은 똑바로 서 있기는 일반적으로 이 고관절을 가로지는 근육의 비교적 낮은 활성을 유지될 수 있다. 그게 이제 A예요. 멀쩡하니까 별로 큰 힘을 안 들여요, 근육들이. 인대들도. 그러면 이제 신전된 고관절은 상반된 두 개의 토크인 체중에 의한 토크와 신장된 관절 주머니 인대, 특히 이 Y인대의 수동 장력으로 인해 의한 토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동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그게 A 그림이에요. 예, 그게 A 그림이고요. 자, 그림 A 소개했듯이 거의 완전히 편된 고관절 신전된 엉덩관절로 서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중의 힘이 고관절에 있는 안가 쪽 돌림축, 작은 초록색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통과하거나 약간 뒤쪽으로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지나게 된다. 그래서 체중의 힘이 이 초록색 돌림축의 뒤쪽을 지나갈 때 이 힘은 작지만 그래도 유용한 고관절 신전의 토크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예. 이렇게 뒤로 신전의 토크를 발생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빤빤하게 이렇게 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체형은 중력이 고관절 이 중심 축의 뒤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반은 후방경사, 신전의 힘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이 엉덩관절은 이 일리오피모랄 리가먼트와 같은 신장된 관절 주머니 인대 및 앞쪽에서는 지금 인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팽팽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야. 어느 거 뒤쪽으로 넘어가려는 거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골반 앞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대 및 고관절 굽힘 근육, 장요근에 의해서 생산된 수동적인 굽힘 토크에 의해 좀 더 편되는 것이 방지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대가 앞쪽에서 Y인대 같은 게 건강해야 된다. 장요근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중력이 골반을 뒤로 기울이는 후방경사의 힘을 딱 중립에서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예, 또 요걸 봤을 때는 골반이 후방경사로 된 여성분들 있죠. 그런 체형 분들 많죠. 골반이 후방경사로 되게 된 체형을 내가 확실히 인지했어. 그런 사람들은 이 엉덩 넙다리 인대가 뭔가 인해서 여기가 되게 흐느적거릴 수 있겠구나. 약해져 있을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 추측했더니 맨날 고관절 스트레칭을 한대요. 여기를 20년 동안 스트레칭을 계속했대. 앞쪽을 늘리는 거를. 예, 그런 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한테는 코브라 자세 같은 게 되게 나쁘다. 코브라 자세 이런 거 되게 나쁘다. 자, 정상적인 똑바로 선 자세는 관절 연골의 두꺼운 영역이 부분적으로 중첩되도록 자, 여러분 늦게까지 안 나가신 분은 여기서 또 나오네요, 내용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절구 테두리 공부할 때 반달면 기억나죠? 반달면에서 그 두꺼웠던 파란색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이제 뭐 외웠죠? 하도 잔소리 하니까. 자, 봐봐요. 어딨어? 여기 있네. 예, 이거 봐봐. 여기 말하는 거야. 맞아요? 체중의 300%가 저기에 실리고 저기가 굉장히 두껍고 대퇴골의 머리가 저기에 바로 일치해서 우리가 걷고 뛰고 하는 거다. 근데 잘 봐봐요. 자, 이거 봐. 지금 이 빨간색 점 두 개 보이세요? 진짜 별표 치세요. 나 진짜 강의평가 맨날 안 남기는 분들 남기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마치 그 무료 저기 배민에서 그 리뷰 이벤트 제품 받아먹고 리뷰 안 쓰는 경우 많죠.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지금 강의평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별표 치는 겁니다. 정상적인 똑바로 선 자세는 관절 연골의 두꺼운 영역이 부분적으로 중첩되도록 절구와 넓적다리뼈 머리를 정렬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게 우리가 앞서 공부한 거야. 예? 그래서 자 봐봐. 지금 대퇴골 머리에 여기 봐봐.
밑에 있는 점, 빨간 점이 대퇴골머리고, 그럼 위에 있는 빨간 점은 뭐예요? 다 같이 입을 모아 말해보세요. 뭐죠? 예. 앞서 공부한 그 루네이 서페이스에 가장 체중이 많이 부과되는 게 위에 있는 빨간 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점은 뭐다? 대퇴골 머리. 그러니까 저 두 개가 정상적인 정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되게 일치하죠. 빨간 점이. 맞나요? 예.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랬더니 자, 12-A에서 제시된 한 쌍의 빨간 점 거의 일치하죠. 이러한 중첩은 연골 밑 뼈를 최대한 보호한다. 아, 걷고 뛰고 할 때. 그래서 정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사각도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일치성이. 보호한다 하죠. 중력의 힘과 신장된 조직의 힘 사이에 형성된 정적 평형은 편안히 서 있는 동안 대사적인 소모적인 근육 활성의 요구를 최소화한다. 네, 막 말했고요. 그래서 신전근들이 최소화 사용된다 그랬고요. 필요에 따라 자, 여기 볼게요. 고관절에 펌에 제한이 있다면 신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똑바로 서려고 시도는 하지만 고관절은 부분적인 굽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게 바로 B 사진 보세요. B 사진 지금 우측이죠. 이러한 자세는 체중의 힘이 고관절 돌림축의 앞쪽으로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고관절에 이 굽힘 토크를 발생시켜 억지로. 이거 봐. 이거 우리 공부한 거잖아, 지금. 저절로 체중이 앞쪽으로 가니까 이 연두 색깔 축 있죠? 거기 앞쪽으로 오니까 이 검은 색깔 여기 모멘트 보이나요? 검은 색깔 모멘트 팔이 갑자기 생성됩니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체중은 앞으로 계속 쏟아집니다. 그럼 이 체중이 쏟아지는 걸 방어하려면 뒤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신전근들이 골반이 전방으로 계속 기우니까 그럼 고관절 신전근들은 후방경사 근육 아니야. 그 후방경사 근육들이 계속 뒤에서 당겨야 돼요. 다 망가지는 거죠. 네, 저렇게 10년 살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해되나요? 체형 다 망가진 거라고, 지금 저런 사람은. 자, 그럼 보세요. 서 있는 동안 중력은 원래 이 고관절을 신전시키죠. 근데 현재의 중력은 고관절을 굽힘시키기 위해 작용하고요. 맞죠? B는요. 엉덩관절과 무릎이 더 큰 굽힘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관절의 관절 주머니 인대 전체가 굽힘되는 고관절에 대해 충분한 저항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관절 편근육으로부터 능동적인 힘이 요구된다. 여기 뒤에가 편근육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과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 이로 인한 근육 요구의 증가는 서 있기 위한 대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네. 근데 뭐 근육 많이 쓰니까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 지르는 욕구를 증가시켜. 그렇지.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속적인 앉기 자세는 고관절 굽힘 타이트함을 유발하는 상황을 연구화시킬 수 있다. 별표.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자세에 대한 영구적인 문제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예요. 명확합니다. 예. 뭐 다들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편리해지니까 더 오래 앉아 있지 않을까요? 네, 또한 고관절 굽힘 타이트함 상태로 장시간 서 있는 것은 관절을 가로지르는 압박 부하를 최적으로 분산시킨 능력을 방해한다. 네. 장시간 서 있는 것은 왜죠? 자, 볼게요. 음, 자, 빨간색 점 보세요. 이제 B의 빨간색 한 쌍의 빨간색 점이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굽힘된 B의 상태는 이제 네, 어때요? 관절의 이 머리의 마모가 점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토록 말했던 죄송해요. 한글이 생각이 안 나 영어로 루네이 설페이스의 그 앞 위쪽에 파란색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일치합니까? 안 하죠. 대퇴골 머리랑. 그러니까 바로 이런 체형은 이렇게 살아 10년, 20년. 그럼 고관절이 어떻게 돼? 쉽게 말해 망가진다고. 통증 신호도 빨리 올 거고 퇴행도 빨라질 거고 그게 운동학적으로 이해를 이제 하겠어요? 왜 그런지? 응? 여러분들? 이런데도 제가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제 세미나를 안 들어온다고? 자, 볼게요. 그다음. 자, 가장 두꺼운 관절 연골의 영역들이 더 이상 적절하게 중첩되지 않는 위치로 두 관절을 재정렬시켰다. 맞죠? 다 이해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네. 자, 이론적으로 이러한 정렬은요. 뭐야? 씨, 뭐냐? 다 끝났어요. 좀만 참아요. 3분, 2분이면 끝날 것 같아. 잠깐만요. 그게 이걸로 합시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 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이론적으로 이러한 정렬은 고관절을 가로지르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 마모를 증가시킨다. 뭐 테두리든 뭐 다 그쪽의 연골이든. 그래서 많은 고관절 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적 목표에는요. 우리 운동이겠죠. 운동 목표에는 고관절 신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조건 포함돼야 된다 이거예요. 고관절 편근육의 활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고관절 구축에서 앞쪽 구축에서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요. 이는 노인들 75세에서 86세 사이에 건강한 노인들이 훨씬 더 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고관절 펴이 30% 정도 적은 상태로 걷고 있다는 연구에서 근거해 노인 인구에 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쵸? 우리 노인분들 보면 걸을 때 어때요? 아까 말했잖아. 삐처럼 걷는다니까. 여러분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80대 어르신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운동을 지금 헬스장 가서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헬스장에서 80대 노인분을 본 적 있나요? 저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시대는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평균 90세 이상 100세까지 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문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금 점점 세상이 편해지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노인분들 레슨할 때 이제 신전근 운동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고관절 구축은 일어날 거니까. 치료적 전략에는 고관절 신전 강화. 꼭 기억하세요. 고관절 신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앞쪽에 관절 주머니인데 특히 장골대퇴인데 아까 앞쪽에 Y인데 얘네들을 포함한 고관절 굽힌 근육의 신장, 뭔가 스트레칭. 앞쪽에서는 분명히 신장이 포함돼야 된다는 게 고전적인 의견이에요. 앞쪽에서는 신장이 포함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봐봐 또 하나 별표가 뭐야? 후방경사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봐봐. 여기서 지금 신장 운동이 포함된다고 여러분은 분명히 내일부터 장요근 스트레칭을 시킬 수 있어. 맞죠? 근데 기억을 하세요. 별표 치고. 힙 브릿지를 해보세요. 아니, 봐봐. 힙 브릿지를 하면 둥근을 강하게 수축하죠. 힙 브릿지 다들 알잖아. 두 발로 엉덩이 드는 거. 그럼 둥근을 강하게 수축해. 그럼 고관절 앞쪽이 어떻게 돼? 신장되지. 예, 그냥 단순한 정적 스트레칭보다 고관절 앞쪽을 늘릴 거야. 자유근 스트레칭. 그것보다 반대되는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은 늘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오히려 스트레칭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문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요근을 늘린다는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대되는 근육을 둔근을 브릿지를 시키면 앞쪽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 딱 달렸네요. 그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들. 재밌고 유익했기를 바라며, 이제 잘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 아니면 똑같은 시간 다음 주 수요일을 2부를 진행하고, 2부가 또 기가 막힌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부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강의 평가 남겨주시고요. 궁금사항은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자기 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눈에. 자.